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곤충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곤충이 어떤 분야가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곤충 하면 일반 곤충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반 곤충학은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General Entomology, Entomolog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곤충학을 크게 이제 5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일반적인 곤충 분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테믹 엔토몰로지 이렇게 시스템 얘기를 하잖아요. 체계적인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곤충의 이제 모양을 갖고 하는 곤충 형태학, insect morphology 이렇게 morphology. 그 다음에 곤충 생태학은 insect ecology 이렇게 뭐 ecology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ecology. 그 다음에 곤충의 생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insect physiology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지리적 분포라든지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는 곤충 지리학 entomogeograph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 세부 내용들을 보면 곤충 일반적인 시스테믹 엔토몰로지에서는 곤충의 분류적 어디에 포함되느냐, 소속이 어디냐, 이게 소속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종명을 이제 동정한다는 건 아이솔레이션,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곤충 상호 간의 유연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곤충의 분류 및 계통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곤충 분류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태학은 곤충의 형태와 구조를 여러 기관의 기능과 결부하여 비교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곤충 분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 곤충 생태학은 인섹트 이콜로지라고 하는데, 곤충이 살고 있는 환경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으로 분석하고 환경이 곤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곤충의 집단, 환경과 결부된 곤충의 진화에 관한 등을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고, 생리학은 곤충이 소화를 시키는 거, 순환하는 거, 호흡하는 거, 생식하는 거, 변태, 감각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다. 그 다음 곤충 지리학은 엔토모지오그라피라고 하는 것은 곤충 분류학, 고생물학, 그 다음 지사, 식물 지리학 등의 협력을 얻어서 곤충의 발상지 그리고 발상 연대를 연구하고 현재 지구 위에 나타나는 분포의 원인 및 경과를 해석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학문의 발달 및 관심에 따라서 곤충 계통, 어떤 계통에 포함되느냐, 어떻게 진화했는가, 곤충 진화학, 그 다음에 곤충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발생학, 그 다음에 유전학, 그리고 행동학,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이거는 소위 농식물학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 농산업학과, 스마트 농산업학과 분야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렇게 분류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요 앞에 분류를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곤충으로 보면 응용이라는 applied라는 말을 쓰죠. entomology 보면 농업곤충학, 산림곤충학, 수산곤충학, 위생곤충학, 양자막, 양봉학, 천적학, 산업곤충학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양자막이잖아요, 그죠? 시리컬처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크게 이제 8가지로 나누지만 이 외에도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실제 식용, 우리가 아는 군뱅이, 그죠? 갈색 거지리, 미름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애완곤충 하면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완용 곤충에 뭐가 있느냐? 지금부터 한 1분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으셨나요? 예. 자, 식용하면은 우리가 군뱅이, 간단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군뱅이도 등으로 기는 군뱅이, 제조라고 하죠. 그죠?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장수풍뎅이 좀 큰 게 있습니다. 한 마리 한 30g 나가는 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웜이라고 또 있죠. 그죠?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애완곤충에는 식용곤충은 7가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애완곤충은 너무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용도 되고 애완용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있다. 뱀메뚜기. 뱀메뚜기 먹죠. 식용을 하죠. 그죠? 근데 이걸 기르면은 또 애완용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뚜라미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서곤충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기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나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비는 너무 예쁘죠. 그죠? 그래서 이 애완으로 또 기르기도 합니다. 또 식용곤충 중에 장수풍뎅이 유충은 우리가 사실은 뭘로 합니까? 식용을 하지만 성충은 또 애완용으로 애들이 소위 쌈 붙이죠. 그죠? 2마리 놓고 그런 것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애완곤충, 식용곤충이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곤충 하면은 풀벌레 소리가 찌리리리 찌리리리 찌리리 나잖아요. 그 다음에 귀뚜라미 찌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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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잖아요. 이런 애들 이게 그 우울증 환자라든지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좋대요.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정서곤충으로도 구분이 되고 또 식용도 가능해요. 또 애완용도 되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렇게 막 구분하기는 해서 그냥 사실은 요즘은 돈이 된다 해서 산업곤충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곤충학, 문화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문화? 우리 역사와 함께하는 예를 들어서 논어의 문화와 같이 하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또 수없이 많은 천적들도 있을 것이고 무당벌레 같은 애들 그리고 여름에 웽이 소리는 안 나나요? 반딧불이 같은 거 불빛을 쭉 내면서 쏙 사라졌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화곤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석곤충, 논에서 자라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참 이 분류를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하는 것들이 많다. 자, 그 다음 이제 응용곤충은 applied entomology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농업곤충학을 보면 농업 경영상 사람에게 직간접 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는 곤충을 농업곤충이라 한다. 이와 같은 곤충을 연구하는 분야를 농업곤충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농업곤충이 과연 뭐가 있느냐? 사실은 농업곤충에는 논이라고 하면 밭이라고 하면 밭. 그러니까 충도, 해충도 여기에 포함되고 익충도, 이로운 역할을 하는 익충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우리가 이제 산림은 잘 모르죠. Forest Entomology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숲입니다. 숲. 그러니까 산, 숲 이런데 그 산림, 묘포 그리고 이제 임산물 등에 살고 있는 곤충을 분류입니다. 그리고 형태,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생리적인 특징, 생태 및 관리 등을 밝히는 분야입니다. 주로 산림 해충에 관한 연구 분야가 상당히 많죠. 그럼 예를 들자면, 자, 소나무가 잎이 붉게 변해간다. 그러면 어떤 녀석이 그걸 가해를 하느냐 하는, 우리가 산을 지나다 보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막 베어서 덮어놨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산림의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건 병이냐, 충이냐? 충입니다. 충에 의해서 감염된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그것뿐입니까? 어떤 데는 보면은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메뚜기 같은 경우 이건 사실 농업에서 우리나라는 좀 사실 좀 덜한데 호주 같은 데는 옥수수밭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 뭐 난리가 나버리죠. 완전히 다 줄기하고 잎을 다 깔아먹어. 그 다음에 또 저기 이제 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이쪽 지방에 가면은 라오스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 가면은 뭐가 많습니까? 달팽이가 엄청 큽니다. 우리 저 어린애들 저희 손 주먹진 정도로 큽니다. 이런 경우 그냥 뭐 배우고 뭐고 다 깔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충들도 많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산곤충학. 수산 우리가 참 접하기 어렵는데 수산업 경영상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곤충 분류입니다. 형태, 생리, 생태 및 관리에 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산은 실제 이제 우리가 농업곤충학에서는 논하고 밭하고 주로 관계된 걸 얘기를 하고 산림은 산에 주로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수산곤충은 주로 이제 강 하천,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엄밀히 말하는 것은 바다곤충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바다는 우리가 참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다 할 수도 너무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 바다에서 크는 지렁이가 있어요. 그 지렁이 길이가 1.5m까지 되는 애들도 있어요. 무게가 뭐 몇 킬로 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뒤에 곤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은 Medical Entomology라고 하죠. 이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그 머리를 우리가 상투를 틀었잖아요. 상투.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 털면은 막 거기 이가 버글버글 했어요. 그 다음 벼룩은 이불 같은 목화솜 같은 데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 빈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 다투온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것처럼 스스로의 몸 안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또 원생동물을 지니고 있다가 병원 미생물을 매개하는 곤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리, 바퀴벌레 이런 애들 우리가 파리는 지가 발이 있죠. 뭐 손이라고 돼야 되는 발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온갖 균들 다 묻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근데 깨끗하게 이제 바깥하고 접촉이 없는 파리는 관계가 없는데 파리하고 비슷하게 이제 동해등해라는 애가 있어요. 동해등해는 이제 소위 구더기죠. 한마디로 일종의 구더기입니다. 구더기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소위 찌꺼기를 분해하는 그런 익충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이 바퀴벌레 얘들도 막 온데 다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구가 종말해도 바퀴벌레는 생존한다. 그만큼 이 생존 번식력이 강합니다. 이런 애들처럼 병원 미생물을 지니고 있다가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곤충에 대해 연구를 하는 학문이 이 위생곤충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양자막은 너무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그죠? 세리컬처, 실크 파밍. 실크는 말 그대로 실크, 비단이죠. 비단 농업이죠. 비단을 생산하기 위한. 최근에는 중국에 너무 싸게 이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죠?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Sericulture is the cultivation of silkworm. Sericulture이라는 것은 누에, 실크웜이 누에입니다. 누에를 사육하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oduce, 생산하기 위해서. 실크, 비단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하기 위해서 실크웜을 기르는 것이 실리컬처리다, 실크 파밍이다, 이런 말이죠. Although there are several commercial species of silkworms, Bombyx mori, the caterpillar of the domestic silk moth, is the most widely used and intensively studied silkworm. Silk was believed to have first been produced in China as early as the Neolithic period. Silk culture has become an important cottage industry in countries such as Brazil, China, France, India, Italy, Japan, Korea, and Russia. Today, China and India are the two main producers, with more than 60% of the world's annual production. 그래서 이렇게 넓게 다양하게 이제 사육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최근에는 중국하고 인디아가 가장 주요 생산국이다 하는 얘기죠, 그죠? 60% 세계의 그 연간 생산량의 60% 이상을 중국하고 인도에서 생산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양봉학입니다. 양봉하면은 apiculture, apiology라고 하는데, 이것은 벌입니다. 벌을 기르는 것이죠. 벌 하면 여러분들 벌써 벌 무서워 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죠? 외침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육하는 기르는 것은 이 꿀벌입니다. 꿀을 따기 위해서 꽃에 있는 꿀을, 특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월달에 아카시아 꽃이 쫙 핍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5, 6월에 핀다. 그러면 거기 지나가면 아카시아 향이 싹 나죠. 근데 거기에 이제 꿀이 있다, 그죠? 꽃에 꿀을 벌이 이제 이 발에다 묻혀오죠. 묻혀와서 자기 집 안에 이렇게 채워 놓습니다, 그죠?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이제 꽉 차면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꿀을 뺑기게 돌려서 사람이 먹죠. 그리고 대신 설탕을 주죠, 그죠? 좀 사람이 많이 잔인하다, 그죠? 어쨌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습성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벌 같은 경우에는 8km, 그러니까 직경 8km까지 날아다닙니다. 거기 있는 꿀까지 이제 가지고 온다죠. 아주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양봉학은 이런 습성을 활용하여 사용관리, 번식육종, 생산기술과 생산물의 유통, 양봉기구의 개량, 질병구제, 밀원식물, 밀원식물은 꿀을 생산하는 식물, 유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카시아, 자운형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밀원식물로 그 중에서 가장 기능성이 뛰어난 게 밤꿀이라고 합니다. 밤꿀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최근에는 밤꿀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양봉 개념을 뒷받침하는 학문이 양봉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양봉학은 벌 키우는 거, 일반 우리 양봉을 얘기를 하는데, 산에 가면은 이제 주로 시골에 그 재래 토종벌이 있어요. 토종벌을 갖고 이제 꿀을 따는데, 그건 엄청 진합니다. 일반 우리 그 양봉 꿀하고는 전혀 달라요. 수분 함량도 적고 농축되어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꽃가루를 수집해서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특히 네덜란드라든지 가면은 화분이라고 그러죠. 꽃가루를 쫙 모아서 그걸 이제 먹다 보면 알레르기라고 하죠. 알레르기도 없어지고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산업곤충학은 지금 인더스트리얼 엔토몰로지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이 산업곤충학이죠, 그죠? 그래서
곤충을 대량으로 사육하여 천적이나 화분 매개, 그 다음 환경 정화, 식용, 약용 및 군 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야. 그래서 이 분야는 뭐 말이 그냥 산업곤충학이지 하나의 과를 학과를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의 학문 영역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군뱅이 하면은 군뱅이 좋다. 흰 점박이 꽃무지 하나만 해도 이것을 형태, 모양 형태 같은 말이죠. 생리, 특성, 요거의 사료 생산, 생육 관련, 산란, 그 다음에 가공, 판매, 유통 같은 말이죠. 이렇게 아주 영역별로 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한 학기 동안 군뱅이만 강의해도 3시간짜리 15절을 채울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메뚜기는 어떠냐, 귀뚜라미는 어떠냐, 뭐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산업화한다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수생 생물들 중에 우리가 이제 물에 떠다니는, 뭐 그냥 물에 걸어 다니죠. 우리 사람은 물에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물에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그죠? 헤엄도 잘 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파트나 이제 벽면도 청개구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개구리 중에 청개구리 같은 거는 이상하게 우리 집이 3층인데 3층까지 올라와요. 얘가 비 오는 날이면. 어떻게 올라올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 형태, 구조를 잘 보면은 그 재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로봇 같은 거 만드는데도 이런 곤충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는 AI 쪽에도 이 산업곤충학의 특성들을 활용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죠? 함을 오늘 여기서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